그 선형 변환의 종류에 관해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일단 그 대각 행렬이 나오는데요. 요거는 음, 이제 주 대각 성분이 아닌 모든 성분이 0인 정사각 행렬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보면은 이제 R2에서 R2로 가는 선형 변환 T가 있을 때 이 그 각 성분에다가 이렇게 그 스칼라들을 이렇게 곱하는 방식으로 그 선형 변환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장 간단한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면, 요거는 이제 R2에서 R2가 아니네요. 그죠? R2에서 R2로 가는 경우를 생각해 보면, 이, 그, V1, V2라는 벡터가 있을 때, 이게 이제 3V1, 2V2, 이런 식으로 변환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 행렬로 나타내 보면, 그 지난 시간에 나왔던 건데요. 그 행렬이 이렇게 되잖아요. 어, 맨 앞에는 그, 어, 요거, 기저, 표준 단위 벡터인 이 원을 이, 이 선형 변환에 의해서 요게 어디로 가는지를 봐서 요게 이제 첫 번째 열 벡터가 되는 거죠. 이걸 블록 매트릭스로 표현하면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되고 두 번째 그 E2 요게 이제 선형 변환으로 어떻게 되는지 봐가지고 요거를 이제 두 번째 열 벡터로 만드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행렬을 만들면 되는데 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 첫 번째가 어떻게 되죠? 여기가 그러면 T21이 어떻게 되죠? 1,0에다가 3을 곱하는 거잖아요. 앞에다가 이렇게 되는 이렇게 여기다 써봐야 되나? 3 곱하기 1 그 다음에 2 곱하기 0 이렇게 되네요. 이렇게 되는 거네요. 그죠? 네. 그, 그러면 여기가 이제 3 0이 되고 그 다음에 예, 요거는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0, 0일을 해야 되겠네. 3, 0, 2, 1. 요게 되겠죠. 예. 요게 두 번째 열 벡터가 되잖아요. 그러면, 0, 2,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행렬이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예.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 기저 벡터가 어떻게, 선형 변환으로 기저 벡터가 어떻게 가는지를 알면은, 그러니까 이 원이 일로 간 거죠. 예. 이, 그 이 원이 일로 가고 이 투가 이렇게 간 거죠. 그래서 요거를 써주면은 그냥 그 행렬이 만들어지는 거죠. 예. 그렇게 되고, 어, 여기서 조금 볼만한 점은, 어,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A라고 썼는데 T라고 쓰면 더 좋을 것 같긴 한데요. 예, 하여튼 뭐 같은 거니까. 여기 보면은 이 선형 변환에 의해서 이 원이라는 거는 3배가 되는 거죠. 그죠? 1,0의 길이가 3배로 늘어나고, 이 2는 2배로 늘어나고, 그죠? 이렇게 되는데, 그럼 원래 여기 지금 이원, 이투가 만든 이 정사각형 있잖아요. 정사각형의 면적이 이렇게 확대되는 거죠. 예. 몇 배로 확대될까요? 6배. 그쵸. 6배가 되죠. 왜냐하면 얘가, 얘가 이제 3이 되고, 원래는 이게 1 곱하기 1 사각형이 1 곱하기 1이었는데, 이제 3 곱하기 2가 되는 거죠. 이 사각형의 넓이가 3 곱하기 2가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요거 우리 보면은 디터미넌트를 구해보면요. 요 행렬의 디터미넌트를 구하면은 어 요- 요렇게 곱하고 요렇게 곱한 데서 요렇게 곱한 걸 빼잖아요. 디터미넌트를 구하면 그러면 디터미넌트 뭐라고 해야 되지? 예. 그냥 3002 이렇게 할까요? 예. 이거를 해보면은 어떻게 되나요? 이게 3 곱하기니까 6 빼기 0 해서 이게 6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행렬이 이 그 공간을 이렇게
확장시키는 정도를 이 디터미넌트가 표시를 하는 거죠. 예,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여기, 다음에, 여기 질문이 있는데요. 네네. 이 조금 T21, T22 이렇게 행렬을 만들 수 있다고 했잖아요. 네. 이게 대각 행렬일 때 이렇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되는 건가요?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예, 예. 대각 행렬이 필요는 없고, 일반적인 경우에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음, 근데 이제 이 대각 행렬로 만들어지는 이 선형 변화는 원래 이제 요렇게 대각 행렬이 되니까, 이 경우는, 어, 좀 특별한 경우죠. 예, 요런 특별한 상황이고, 일반적으로도 다 되는 것 같아요. 음. 네. 그러면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이 아까 했던 거를 이제 뭐 이렇게 일반화한 거죠. 일반화하면은, 어, 요렇게 각각의 기저들이 어떻게 변환하는지를 다 이렇게 블록 매트릭스로 나타낸 건데요. 이게 첫 번째 열 벡터가 되고 두 번째 열 벡터 다 가서 이 마지막 열 벡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쭉 표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대각 행렬이 돼서 요, 요 개, 요 앞에 있는 개수들이 이렇게 주 대각 성분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네. 근데 이 대각 행렬이 그 좋은 점이 있는데요. 계산이 좀 편리하거든요. 그래서 두 대각 행렬의 곱은 어, 이거 뭐 이상한 말이 써 있다. 예. 성분끼리 곱하면 돼요. 여기 보면은 여기는 C1, C2에서 쭉 가는 대각 행렬이 있고 여기는 D1, D2에서 DN까지 가는 대각 행렬이 있으면 이거를 곱셈을 하면은 여기 첫 번째 주대각 성분 이렇게 곱해주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를 곱해주고 해서 쭉 가가지고 마지막엔 이렇게 곱해주고. 예. 이런 방식으로 계산이 좀 편하게 되고요. 어, 요 행렬을 만약에 A라고 하면 그 A 제곱 하면 이 지난 시간에 했었잖아요. 요거는 어떻게 되냐면 이거를 한 번 더 곱한다는 거예요. 여기가 이제 C1이 되고 여기가 C2가 되고 해서 CN까지 이렇게 곱하면 어떻게 되냐면 어, 그러니까 주대각성분이 CN의 제곱, 그다음에 C2의 제곱 이렇게 쭉 간다는 거죠. CN의 제곱 이런 식으로. 나머지는 다 0이 되겠죠. 나머지는 이런 식으로. 예. 그래서 계산이 편리하게 된 점이 있는데 이게 나중에 보면 그 대각화라는 게 나오는데 대각화가 그러니까 행렬을 요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을 더 쉽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게 뒤에 나오거든요, 주제로. 그래서 요런 편리한 점이 있어서 그런 것이다. 그러고 여기서요, 네, 제일 위에 이 선형 변환의 표준 행렬은 다음과 같다라는 이 말이, 네. 그러니까 이 선형 변환을 행렬로 표현하면 이렇게 된다, 이런 얘기인가요? 이 이 선형 변환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오창인 선생님이 그 이거를 행렬로 나타내는 거는 유니크하다 그랬잖아요. 하나만 예,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예. 그 이야기는 베이시스를 하나로 정했을 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제가 맞게 말하는지 모르겠는데 이 표준 행렬이라는 거는 표준 기저 벡터를 가지고 만든 행렬일 것 같아요. 맞나요? 맞나요? 오창희 선생님 맞나요? 이 표준 행렬이?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만약에 그 기저가 바뀌면은 거기에 따르는 행렬도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볼 때 이 표준 행렬이라는 건 여기 보면 E1, E2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그, 그 표준 기저 벡터를 가지고 그 표준 기저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가지고 만들어낸 행렬이란 뜻 같아요. 예. 그거는 유니크하죠. 그거는. 기저를 정한 이상 거기에 대응해서 만들어진 행렬은 유니크한데 이 기저를 바꾸는 순간에 이 선형 변환을 다른 행렬로 표현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그게 대각화가 거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똑같은 선형 변환인데 그거를 좀 더 계산하기 쉬운 행렬로 바꾸는 거죠. 계산하기 쉬운 요런 대각 행렬 모양으로 바꿔가지고
그거를 이제 계산을 편리하게 하는 그런 방법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표준 행렬이니까 아까 네, 얘기하신 대로 그 E1, E2 요런 표준 베이시스 갖고 네네. 만든 게 표준 행렬인 거고 네, 나는 베이시스를 그럴 것 다르게 같은데 하면은 저도 행렬이 다르게 나올 것 같거든요. 다르게 나오는 것 같아요. 나오겠죠. 네네, 그러면은 이 표준 이 선형 변환을 네, 어떤 특정한 V라는 벡터를 이걸로 선형 변화를 시키잖아요. 네네, 근데 이 표준 행렬이 바뀌었어요. 베이시스가 네네, 바뀌어 가지고. 네. 그래도 그 V라는 그 벡터를 변환시킨 값은 똑같겠죠? 근데 그게 조금 결과가 다를까요? 같을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게 조금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이라서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어려울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이게 이제 이렇게 쓰면 그냥 제가 볼 때 여기에 이제 표준 기저 벡터를 가지고 만든 행렬이라는 게 아마 전제가 돼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그냥 쓰면은. 근데 이게 만약에 베이시스가 만약에 다른 베이시스, B라는 베이시스를 썼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V를 곱할 때 이렇게 곱해서 계산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게 이걸 자체를 또 체인지 오브 베이시스를 해서 요런 아. 꼴로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그래야지 예. 같아질 수 그래서 있겠네요. 이걸로 계산을 한 다음에 이거는 다 사실 음. 1대1 대응 관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왔다가 또 여기서 또 다시 이렇게 또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좀 더 이게 만약에 이게 더 계산이 쉬운 거라면 이렇게 이쪽으로 이동을 해서 계산을 한 다음에 다시 그 결과를 가지고 다시 이리로 가는 거죠, 거꾸로. 예. 그러니까 동형사상이라는 게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동형사상을 왜 우리가 배우냐면 이게 1대1 대응 관계에 있어서 좀 더 계산이 좋은 쪽으로 가는 거죠. 예. 그러니까 뭐 평행우주로 따지면 일이 잘 술술 풀리는 평행우주로 가는 거죠. 거기서 일을 처리한 다음에 다시 우리 세상으로 돌아오는 거죠. 예. 1대1 대응 관계에 있으니까. 그래서 동형사상이라는 게 아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잘 몰라서 설명을 맞게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러면 넘어갈까요? 예, 네. 예. 그 다음에 이제 정사형하는 이 선형 변환이 나오는데요. 이제 벡터를 어떤 직선으로 정사형하는 선형 변환이라고 하고, 이걸 아마 프로젝션에 P를 따가지고 이렇게 P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기준이 있어야 되니까, 기준은 뭐냐면 이 U라는 그 단위 벡터의 방향의 직선으로 정사형한다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여기다 U를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요거는 뭐 가장 간단한 경우인데, 이거는 이제 X축, Y축으로 정사형하는 건데, X축으로 정사형한다는 거는 어 U가 바로 뭐가 되냐면 U가 E1이 되겠죠. 그죠? 예. U가 E1이 돼서 그 E1 방향으로의 그 직선이라는 게 X축이잖아요. 방향이 E1이고 이거를 뭐 스팬하면은 X축이 되겠죠. X축으로 이렇게 정사형시키는 거죠. 그럼 예를 들면 V가 V1, V2라고 하면 X축으로 정사형하면은 이렇게 V1, 0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예, 앞에 있는 것만 남고 뒤에는 0이 되니까. 그리고 요거는 그 기준이 되는 이 단위 벡터가 E2가 되는 거죠. E2. 예, 그래서 이렇게 정사형시키면은 0, V2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이게 일반적인 경우인데요. 일반적인 경우에 이렇게 U라는 단위 벡터가 있어요. U라는 단위 벡터가 있고 이것을 스팬해가지고 이렇게 직선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스팬으로 어떤 V라는 벡터를 이렇게 정사형시키는 이 선형 변환, 이거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여기 단위 벡터 U 방향의 직선으로의 정사형. 예, 요게 어떻게 되는가 하는 건데, 요거를 이제 행렬로 나타내는 거를 해볼게요. 예. 그래서 요게 조금 어려운데, 일단 어떤 벡터를 찾는 거냐면, 이 V 벡터가 어떻게 바뀌냐면, 어, 요거를 뭘로 할까요? 빨간색으로 하나? 예. 이렇게 그 선형 변환을 시키면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죠? 예, 요 벡터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어. 그래서 요게 어떻게 되냐? 요게 어떻게 되냐면,
먼저 요 벡터의 크기가 크기가 뭐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요 벡터의 크기가 요렇게 코사인 세타. 예. 요렇게 되죠? 요건 맞죠? 이게 각도가 세타니까, 각도가 세타고 네, 이게 90도니까 요렇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이 벡터를 표시하려면 이건 크기만 나온 거잖아요. 크기하고 방향이 있어야 되잖아요. 방향. 방향은 단위 벡터를 여기다 곱해 주는 거죠. 그죠? 네, 단위 벡터를 이렇게 곱해 주는 거죠. 맞습니다. 어, 예. 이게 좀 벌써 헷갈리기 시작하네요. 예. 그 다음에 요게 어떻게 되냐면, 요거는 뭐와 같냐면, 어, 요렇게 이거 두 개나 쓰니까 헷갈려요. 예. 코사인 세타. 네. 이거랑 같은데 왜 그러냐면 이게 크기가 1이니까. 요게 크기가 1이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를 집어넣어도 식은 똑같이 성립해요. 요게 단위 벡터거든요. 크기가 1이니까. 근데 요게 뭐죠? 요게 닷 프로덕트잖아요. 요게. 요게 U하고 V의 닷 프로덕트예요. 밑줄을 긋는. 그죠? 네, 예. 그래서 요게 어떻게 되냐면 U하고 U 닷 프로덕트 V 이렇게 되는 거죠. 맞죠? 네, 예. 그러면 선생님 하나 질문인데 네네. 코사인 세타가 들어가는데 다 프로덕트나요? 그렇죠. 예. U.V가 이게 하나만 쓸게요. 두 개 쓰니까 더 이상 헷갈리네. 예. V 코사인 세타잖아요. 예. 다 프로덕트가 아니라 내적 이너 프로덕트가 닷 코사인 세타 프로덕트도 이게 돼요. 닷 똑같아요. 프로덕트도 이게 성립해요. 예. 이거 지난 시간에 그 허윤희 선생님 그 뭐죠? 두 벡터 사이의 각도? 거기서 이걸 유도하는 게 나왔어요. 뭘로 유도하냐면 그 제2 코사인 법칙 가지고 이걸 유도하는 게 나와요. 예. 그거를 다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내적도, 그쵸. 일반적인 내적도 그렇고 이것도 이렇게 성립해요. 이게. 네. 그걸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됐어요. 여기까지 됐죠? 예. 그 다음에 요거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아, U 트랜스포즈 V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어, 요거 이해되시나요? 네, 지난 시간에 했어요. 했죠, 했죠. 아, 그렇군요. 네, 그러면은, 이제 그럼 다 됐는데요. 그럼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 U 트랜스포즈 V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예,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다 보면은 다 행렬인 거예요, 사실은. 이것도 행렬, 이것도 행렬, 행렬이잖아요. 행렬에는 결합 법칙이 성립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요거를 먼저 하고 V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려던 벡터가 이거였는데 이 벡터는 어떻게 나타나냐면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예. 그래서 그 PUV라는 거는 어떻게 되냐? 예. U 방향으로 정사형 시키는 벡터라는 거는 이렇게 됐다. U, UT, V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PU라는 행렬이 이게 이제 행렬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예. 그래서 뒤에 한번 뭐 혹시 코멘트 하실 분 계신가요? 좀 헷갈리네요. 예. 음, 맞는 것 같죠? 예. 예. 그래서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예. 그래서 그 이제 그 아래 벡터 방향으로 정사형하는 선형 변환의 표준 행렬을 찾고 그 기하적 의미를 설명하라 이렇게 됐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공식을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어, 공식이 이거였죠. 그 이거였죠. 이걸 구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U라는 게 우리 보통은 열 벡터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랜스포즈 했다는 거는 행 벡터로 바꾼다는 걸로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러면 요게 이렇게 되는 거죠. 어떻게 되죠? 1, 0, 아이고, 뭐가 좀 이상하다.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예, 네, 1, 0 이렇게 되는 거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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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랜스포즈 했으니까. 그래서 이걸 곱셈을 해보면 1, 0, 0, 0 이렇게 돼요. 그죠?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알려면 이제 여기다가 한번 그 여기다가 이렇게 일반적인 벡터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V1, V2를 곱하면 어떻게 되는지 요걸 해보면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V1하고 1하고 곱해서 여기가 V1 되고 0하고 V2 하니까 0이 되잖아요. 그래서 V1만 남겠죠. V1 남고 나머지는 다 00 하니까 여기가 0이 되고. 예. 그럼 이게 아까 그거네요. 이게 저기 X축으로 정사용한다는 뜻이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이 행렬이 X축으로 정사용시키는 행렬인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좀 간단한 경우인데 요게 이제 헷갈리거든요. 요게 조금 틀리기 쉬워요. 요거를 처음에 요거 갖고 그냥 하면 안 되고 이게 단위 벡터가 아니잖아요. 크기가 1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를 크기가 1인 걸로 만들어줘야 돼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단위 벡터를 그냥 여기서도 U라고 표현해 볼게요. U라는 단위 벡터로 표현하면 U가 어떻게 되냐면 요거에서 요거의 크기 그냥 하나만 쓸게요. 짝대기 하나만. 예. 요렇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요게 어 그 이 W는 이렇게 열 벡터로 쓸게요. 그냥 1, 2, 3 쓰고 요게 뭐냐면 그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1제곱 플러스 2제곱 플러스 3제곱 요게 이제 이거잖아요. 요 크기. 요 W의 크기고 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러면은 여기 그 절대값은 이 W 분의 1이라는 게 어떻게 되냐면 2는 4, 9 하면 어떻게 되죠? 루트 14인가요? 예, 예. 루트 14분의 1이 되는 거죠. 예. 그죠? 예, 네. 예. 그렇게 됐으니까 이제 그러면은 U 트랜스포즈는 어떻게 되냐면 이거는 역시 루트 14분의 1에다가 이렇게 옆으로 써줘야겠죠.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이걸 해보는 거예요. U하고 U 트랜스포즈를 해보면 그러면 루트 14 아이고 분의 1, 2, 3에다가 루트 14분의 1, 2, 3 이렇게 곱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행렬 곱을 하는데 요거는 이제 앞으로 튀어나가서 같이 곱해지면 되잖아요. 그죠? 앞으로 튀어나가서 곱하면 되니까 이게 루트 14가 그냥 되겠네요. 그죠? 곱하면 여기 없어지고 여기 없어지고 여기가 그냥 14 이렇게 될 것이고 어, 예. 요거를 조금 땡길게요. 예. 그래서 곱하기를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 14분의 1에다가 이게 어떻게 되죠? 예. 1, 2, 3, 2, 4, 6. 그다음에 3, 6, 9 이렇게 되죠. 예, 맞나요? 예. 그죠? 예. 이렇게 되죠. 예.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되냐면 그 아까 말한 이 W라는 그 벡터를 스팬했을 때 나타나는 직선이 있을 거예요. 그 직선을 우리가 그 예전에 배웠던 그 뭐 매개 변수 방정식으로 나타내면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T 1, 2, 3 이렇게. 예. 1, 2, 3을 가지고 T만큼 이렇게 스팬하면은 막 이렇게 여러 개 늘리거나 줄이거나 뭐 마이너스를 곱하거나 하면 다 이렇게 직선이 만들어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 직선 위로 그 정사형 시키는 거죠. 어. 근데 여기서 보면은 여기 E1, E2, E3가 있었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다 어디로 가냐면 여기 보면은 전부 같은 직선 위로 다 가버리는 거예요. 그렇겠죠. 예.
요거가 내가 여기 위에 칠해서 이렇게 안 보이는 건가? 안 보이네. 원래 안 보이게 돼 있네요. 그러니까 이 원도 이렇게 가고 뭐 이 투도 이렇게 가고 다 여기 직선 위로 다 가버린 거예요. 다. 그래서 그 요 E1, E2, E3는 이거는 보면은 선형 독립이라고 하거든요. 세 개는. 왜냐면 E1, E2를 이렇게 가지고 선형 결합을 해도 얘는 만들 수가 없어요. E3를. 그렇겠죠. E1하고 E2를 선형 결합하면 여기 XY 평면에 있는 모든 벡터는 표현할 수 있어도 여기 E3는 나타낼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E1하고 E3를 선형 결합해도 E2는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다른 두 개의 선형 결합으로 나타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선형 독립인데 이렇게 바뀌어 버리면은 얘네들은 그냥 그 단지 E1 하나만 있으면 되죠. E1 하나를 갖다가 이렇게 그 스칼라 곱을 하면 다 표현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얘들은 더 이상 선형 독립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기저가 하나만 필요한 상황, 벡터 공간이 만들어지는 거죠. 얘는 기저가 세 개가 있어야 되는 거고. 기저의 개수가. 그러니까 이건 기저의 개수가 차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3차원이 되는 거고 이건 1차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선형 변화는 뭐냐면 그 3차원 공간을 1차원 공간으로 이렇게 축소시켜 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네. 네. 그렇게 되는 거고 요 여기 1, 1, 2, 3, 2, 4, 6, 3, 6, 9, 요거를 뭐 대각화해갖고 1, 2, 3 이렇게 되는 건가요? 이게 지금? 그래서 저 T 1, 2, 3 이렇게 되는 건가요? 그건 아니고 이거는 뭐 이 문제 자체가 그 하는 기준인 직선이 있잖아요. 직선은 요 방향이 요거인 그 벡터가 1, 2, 3이라는 벡터 방향으로 있는 직선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벡터를 가지고 t만큼 스칼라 곱을 해서 스팬을 하면은 직선이 생성되겠죠. 예. 그러니까 요 그걸 문제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선형 결합 그 관점에서 보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W가 1, 2, 3이잖아요. 그러니까 1, 2, 3 그건 그 기저 벡터를 가지고 있어요. 1, 0, 0 그게 해당하는 게 1이고 2에 해당하는 게 0, 1, 0이고 3에 해당하는 게 0, 0, 1이잖아요. 근데 지금 이 선형 변화이라는 것은 두 번째 기저 벡터하고 그러니까 E2하고 E3를 갖다가 다 0, 0, 0으로 그냥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야 될까? 선형 결합의 관점에서 온다면. 그러니까 저기 1, 2, 3, 2, 4, 6, 3, 6, 9를 뭐 한다고 하더라? 그 뭐, 000으로 만든다기보다는 이 직선 위로 다 올라가게 만드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이 1, 2, 예. 3, 2, 4, 6, 3, 6, 9의 행렬이 1, 2, 3, 0, 0, 0, 0, 0, 0 행렬과 똑같은 거 아닌가? 1, 2, 3, 0, 0, 0, 0, 0, 0 행렬요? 예. 그 그러니까 계산이 뭐더라? 뭐 소거법 뭐 이런 거 하고 그러면, 그러니까 첫 번째 행을 두 배를 해서 두 번째 행을 빼면 0, 0, 0이 되잖아요. 가우스 소거법 얘기하시는 네, 건가요? 가우스 소거법으로 하면 이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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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예, 2, 3, 예. 0, 0, 0, 0, 0, 0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결국 저 T 1, 2, 3이라는 저 선이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는 거죠. 뭐 그렇게 말씀하셔도 될 것 같아요. 예. 네. 그렇게 말씀드려도 될 것 같고 똑같은 얘기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이 행렬이 만들어내는 치역이라는 게 이 네. 행렬이 만들어낸 이미지라 그러나요? 이미지? 치역을? 이미지가 여기 있는 열 벡터들을 스팬한 게 그 이미지예요. 요 세 개의 열 벡터들을 스팬하면은 이미지가 나오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 벡터들, 요 두 개의 벡터는 그냥 남아도는 벡터인 거죠. 사실은 필요가 없는 거죠. 이게 선형 독립이 아니거든요. 요 세 개의 벡터가 선형 독립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1, 2, 3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 김한근 선생님 말씀대로. 왜 나머지 두 개는 얘에다가 뭐 두 배를 하거나 세 배를 하면 만들어지잖아요. 음, 얘들은 불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1, 2, 3만 있으면 되고 얘를 스칼라배를 뭐 K배를 한다든지 해가지고 만들어낸 T라고 했구나 여기는.
T배를 해서 만들어낸 게 이 직선을 만들어낸 거죠. 그러니까 김한근 선생님 말하고 같은 말이 되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그 행렬을 보면 1차원, 다시 말해서 디멘전, 뭐 바이시스의 디멘전이 1차원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여기 열 벡터들의 집합이 열 벡터들은 선형 종속이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1차원, 그러니까 베이시스 자체가 지금 1차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직선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예. 여기서는 기저가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죠. 기저 하나. 뭐 이 셋 중에 하나만 골라도 된다는 거죠. 뭐 1, 2, 3을 고를 수가 있고 가장 뭐 간단하게. 예, 1, 2, 3으로 다 표현되는 거죠. 요거 가지고 다 표현할 수 있는. 예. 그러면 넘어갈까요? 예.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반사라는 게 나오는데요. 요거를 그 제가 볼 때 대칭 이동 시키는 걸로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대칭 이동. 그래서 이걸 F라고 표시를 하는데 이게 리플렉션에서 F라는 말을 땄다는 얘기도 있고 교재에는 이게 뭐 이렇게 플립 여기서 나왔다는 여기서 나온 표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역시 이 벡터 공간이 같은 것 같아요. RN에서 RN으로 가는 건데 어, 그 단위 벡터인 U 방향의 직선을 기준으로 해서 대칭 이동하는 선형 변환을 말한다. 그러니까 V가 있으면은 FUV라는 거는 이렇게 요 직선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대칭해서 이동한 거죠. 예. 여기 있는 점을 이렇게 보내는 거죠. 예. 이런 변환을 말하는데 요거의 이제 표준 행렬을 찾는 거예요. 근데 요 표준 행렬을 찾을 때 요 앞에서 나온 정사형하는 행렬 있잖아요. 그것을 그대로 이용해서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 여기서 보면은 요 벡터가 바로 PUV잖아요. 이 직선으로 정사형 시킨 거잖아요. 정사형 시킨 벡터죠. 그러면 요게 뭐냐면 요 벡터에서 요 벡터를 뺀 거예요. 요거예요, 요거. 예. 요게 요거거든요. 음. 근데 이 벡터는 요 벡터랑 크기와 길이가 같기 때문에 똑같은 거예요. 요거랑. 그쵸? 그러면은 요거 더하기 요거를 하면은 요게 나오는 거죠. 그쵸? 요거 더하기 요거 하면 우리 그 삼각법이라 그러나요? 덧셈에 벡터 덧셈에 요거 더하기 요거 했더니 요게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쉬운 거죠. 그러면 FUV는 어떻게 되냐면 PUV 더하기 PUV 빼기 V 이렇게 되겠죠. 그죠? 예. 빨간 걸로 하니까 눈이 좀 아픈 것 같아. 이걸 바꿀게요. 그러면 요게 EPUV가 되고 여기서 V에다가 그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를 곱해도 똑같이 되겠죠. V가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죠? 예. 예. 그러면은 이게 우리 행렬 연산에 따라서 분배 법칙이 성립하기 때문에 이거를 묶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되냐면 EPU 마이너스 I 이렇게 묶어가지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예. V로 묶어가지고. 예. 그래서 결국은 이게 FU가 되는 거예요. 이게. 예. 이 표준 행렬을 찾은 거죠. 예. 이렇게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PU가 아까 뭐였죠? 일단 6 곱하기 U 6인 트랜스포즈. 거잖아요. 예. 그래서 결국은 이게 되는 거죠. 예. FU라는 거는 예. 뭐 이걸 이렇게 해야 되나? 뭐 하여튼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예. 요거 문제를 한번 보면은 예. 요거는 또 쉬워요. 요거는 이제 그 공식을 이제 여기다 써놓고 이제 하면 되겠죠. 아까 U 트랜스포즈
마이너스 아이덴티티 매트릭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1번을 해볼게요. 1번을 하면 2에다가 0, 1. 이 트랜스포즈 한 거는 0, 1 이렇게 되고 빼기 2 곱하기 2 행렬이 만들어질 거예요. 거기다 똑같은 2 곱하기 2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를 빼주는 거예요. 1, 0, 0, 1 이렇게 하는 거죠. 예.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나요? 요거 하면은 다 해볼까요? 예, 헷갈리니까 0, 0, 0, 1 이렇게 되겠네요. 제가 네. 잘못하면 알려주세요. 빼기 이제 1, 0, 0,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요걸 계산해 보면 어, 여기는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0이 될 거고 0이 될 거고 요게 2에서 2 빼기 1이니까 1 이렇게 되겠네요. 예, 맞죠? 네. 예. 어, 그래서 어, 이게 보면은 이게 어떤 의미인지 금방 알 수 있죠. 이게 0,1이니까 0,1이니까 요 여기를 말하는 거잖아요. 0,1. 그래서 V라는 벡터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다가 대칭 이동을 시키면 어떻게 되겠어요? 벡터가 이렇게 되겠죠. 예. 이런 모양이 되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가 V1, V2라고 하면 이 대칭 이동시키면 여기는 뭐가 될까요? 마이너스 1번. 마이너스 V1, V2. V2는 그대로겠죠. 예. 이렇게 대칭 이동시키니까 예. Y축 좌표는 그대로인데 X축만 마이너스로 바뀌는 거잖아요. 여기다 이렇게 해볼게요, 한번. V1, V2를 해보면 곱셈을 해보면 예,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V1이 되죠. 이 뒤에는 0이 되니까 마이너스 V1 되고 그다음에 0, V2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 Y축을 기준으로 대칭 이동시키는 그런 행렬이 되는 거죠. Y축 기준 대칭 이동 행렬. 예. 근데 이거 제가 오늘 이것도 디터미넌트를 좀 계산을 한번 해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좀 재밌는 부분이 뭐였냐면 어 요거 디터미넌트 계산하면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그렇죠. 이게 마이너스 1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행렬은 어떤 공간을 확장시키거나 축소시키거나 하진 않는 거예요. 근데 여기다 마이너스가 붙어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이게 뒤집기 행렬이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R2라는 게 어떤 우리 종이 페이퍼라고 생각하면 페이퍼를 이렇게 뒤집는 거예요. 페이퍼를 얘를 이렇게 페이퍼를 뒤집으면 얘가 이렇게 가겠죠. 그죠? 옆으로. 얘가 페이퍼를 딱 뒤집으면 얘가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요게 요 디터미넌트가 마이너스가 된다는 게 요게 뒤집는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어. 예. 크기는 그대로인데 요 공간을 뒤집는다. 그러니까 이것도 여기 그 R2라는 평면의 방향성이 있대요. 방향성. 우리가 말하는 여기가 X축이고 여기가 Y축이라고 하면 그 Z축이라는 게 만약에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쓰거든요. 이렇게 화살표를 우리 쪽으로 솟아 나온다는 거죠. Z축이 만약 그린다면 그 방향으로의 방향성이 있는 거예요. 이게. 예. 근데 이거를 이렇게 뒤집어 버리면 이 Z축이 저 안쪽으로 들어가 버리거든요. Z축이 이거를 이렇게 뒤집으면 우리가 이렇게 화살 끝을 표시해서 이렇게 표시하는데 예, Z축이 우리 쪽을 향해서 플러스 방향이 우리 쪽을 향해 솟아 있다가 저쪽 저 벽 쪽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죠. 이게 뒤집으면. 그래서 그러니까 이 공간의 방향을 바꾼다는 의미가 있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고 예. 그다음에 요거를 또 해볼게요. 예. 요건 어떻게 되죠? 잠시만. 이것도 써놔야 돼요, 여기다. 예. ut-i 이렇게 써놓고 그러면 어 이것도 단위 벡터를 구해야 되겠네요. 단위 벡터. 예. u를 구하면 어떻게 되죠? 루트 3분의 1에다가 1, 1, 1 이렇게 되겠죠? 예, 그죠? 그다음에 u 트랜스포즈 하면 예, 루트 3분의 1에다가 옆으로 이렇게 써야 되겠죠? 1, 1, 1 이렇게 되죠? 예. 그러면 이제 공식에 따라서 해볼게요. 그러면
루트 3은 두 개를 앞으로 뽑아내면 되니까 그냥 요 2까지 곱해버리면 3분의 2가 될 거예요. 그거는. 그죠? 그러면 111, 111 이렇게 되고 빼기 여기도 이제 3 곱하기 3 매트릭스가 만들어지니까 요렇게 요런 그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를 이렇게 빼줘야 되죠. 예. 그러면 여기 어떻게 되냐면 어 3분의 2에서 요게 요렇게 돼요. 111, 111, 111 이렇게 되고 빼기 111 나머지는 다 0이라고 이렇게 표현할게요. 예. 예. 그래서 요거를 계산하면 어 요 대각선은 어떻게 되냐면 3분의 2에서 1을 빼니까 마이너스 3분의 1이 되겠죠. 그죠? 마이너스 3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이렇게 될 것이고 그다음 나머지는 어떻게 되죠? 나머지는 네, 그 3분의 3분의 2가 되겠네요. 2. 예. 3분의 2에서 0을 빼니까 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3분의 2가 되는 거죠. 3분의 2, 3분의 2, 3분의 2, 3분의 2, 3분의 2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3분의 1을 밖으로 빼내 볼게요. 빼내면은 마이너스 1, 2, 2, 2, 마이너스 1, 2, 2 맞죠? 2 예.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근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 그림으로 2번 두 번째 거 요거에 이제 그림을 제가 여기 저 책에서 복사해 놨는데 어 이제 1, 1, 1을 이렇게 스팬한 직선이 이걸 거예요. 이렇게. 예. 이렇게 직선이 있는데 요걸 가지고 서로 대칭 이동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E3는 대칭 이동시키면은 이렇게 이쪽으로 가죠. 이렇게. 예. 여기 있던 게 이렇게 대칭 이동시키니까. 그죠? 그다음에 E2는 어떻게 되냐면 E2는 이렇게 가고. 예. 얘는 이렇게 가고 얘는 이렇게 가고 얘는 이렇게 가고 막 이렇게 서로 막 바뀌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은 그 이 축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회전시키는 행렬을 생각해 봐도 아마 똑같은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뒤에 보면은 이게 연습 문제 보니까 그런 행렬이 나오긴 하거든요. 어떻게 구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요 축을 기준으로 이렇게 파이만큼 파이만큼 휙 돌린 거랑 똑같은 결과가 나와요. 파이만큼. 예, 돌리는 결과. 예. 근데 여기서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어 이거는 이렇게 바뀌어도 뭔가 이 좌표 축이라든지 뭐 이게 뭐가 뭐 그렇게 방향이 바뀌거나 하진 않거든요. 여기서는.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디터미넌트를 구해 보니까 이게 1이 나와요. 1이. 여기서 1이 나오고 이걸 계속해 나가면 그러니까 아까 그 2차원에서 R2에서 했었죠. R2에서 요 그 뭐죠 이거? 반사행렬. R2의 반사행렬을 구해 가지고 디터미넌트를 구해 보면은 디터미넌트가 마이너스 1이 나와요. 근데 R3에서 해 보면은 디터미넌트가 1이 나오거든요. 근데 R4에서 또 해봤거든요, 제가. 그때 이건 또 디터미넌트가 또 마이너스 1이 나와요.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1 계속 되더라고요. 예. 이거 아유, 좀 고생 많이 하셨네요. 재미있는 것 같아요.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뭔가 디터미넌트하고 뭔가 관련이 있는지. 디터미넌트를 심도 있게 연구하신 이정우 선생님 혹시 와 계신가요? 안 오셨나요? 이정우 선생님 뭔가 좀 아실 것 같기도 한데. 하여튼 좀 재미있었고, 이게 제가. 계시는데요? 네? 계시는데요? 음. 이분. 하여튼 요런 사실은 제가 관찰을 했는데 무슨 의미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예, 그다음에 그 마지막 문제는 이제 아까 그걸 이제 연습 문제를 해보는 거예요. 어, 2차원이네요. 2차원이니까 좀 쉬운데 1,1 방향 직선을 기준으로 해서 루트 3,1을 대칭 이동시키는 선형 변환의 표준 행렬 찾기. 어, 그래서 이거 변환시키면 뭐가 나올지는 알겠죠, 그죠? 뭐가 나올지 알지. 1, 루트 3이 나오겠죠. 예. 이거를 대칭 이동시키면 여기가 1, 루트 3이 될 거예요. 예. 예. 이거는 알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아까 그 방법대로 해볼게요. 먼저 또 u를 구해야겠죠. u를 구하면은 어, 이렇게 얘를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루트 2분의 1이고 1, 1 이렇게 되겠죠. 네. u가. 그러면 u의 트랜스포즈를 하면 요거는 루트 2분의 1은 그대로 있고 이렇게 옆으로 행벡터로 써줘야겠죠. 네, 얘를 지울게요. 헷갈린. 네, 지우고 그래서 아까 어떻게 됐죠? 공식이 2UUT 마이너스 I 이렇게 됐죠? 그래서 요거를 해보면 어 일단 얘네 둘이를 곱해주는 건데 루트 2분의 1을 앞으로 몰아버리면 2분의 1이 될 것이고 2분의 1에다 또 2를 곱하니까 그냥 1이 돼서 다 없어지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요것만 계산하면 되는 거죠. 11, 11 요것만 계산하면 되고 빼기 1001 이렇게 하면 되겠죠. 예. 근데 이거는 1111 이렇게 될 것이고 빼기 1001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계산하면 0, 1 뭐가 되죠? 맞나요? 네. 0, 네. 1, 1년. 1, 0 이렇게 되나요? 예. 예. 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한번 곱해 볼게요. 예. 뭐 우리가 예상했던 답이 나올 것 같은데요. 루트 3, 1을 하면은 이거는 0이 되고 1이 되겠죠? 그다음에 루트 3이 되고 뒤에는 0이 되니까 이렇게 1, 루트 3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것도 또 한번 생각해 볼 필요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이 행렬을 A라고 했을 때 A 제곱은 뭐가 될까요? 예. 얘를 A로 A로 그 트랜스포메이션을 했더니 이렇게 나왔잖아요. 다시 또 똑같이 트랜스포메이션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덴티. 원위치 되겠네. 그렇죠. 이게 아이덴티티가 되거든요. 예, 원래대로 돌아가니까 전혀 변화가 없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0, 1, 1, 0 하고 0, 1, 1, 0 이렇게 해보면 앞에 것도 다 해보시면 다 아이덴티티가 나와요. 2차원에서 해보면 다시 다 똑같이 돼버려요. 요거 하면 0, 0, 0은 0이고 1, 1은 1이 되죠. 그 다음에 이거는 0, 0 다 0이 되죠. 그 다음에 요것도 0, 0 해서 0이 되죠. 이렇게 곱하면 잠시만 뭐 제가 잘못한 것 같다. 아, 아니요. 이렇게 해줘. 1 곱하기 1 하니까 1이 되고 0 곱하기 0 하니까 0이 돼. 그죠? 그러니까 네. 1만 남는 거죠. 그래서 아이덴티티 매트릭스가. 앞에 있는 것도 해보시면 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네, 그리고 요 두 번째 거는 우리가 아직 저기 회전 행렬을 아직 안 했고 우리 허윤희 선생님이 하시니까 그거 보시고 나서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재밌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 해서 마칠 건데요. 뭐 코멘트 하실 분 계신가요? 디터미넌트 그건 재밌네요. 네, 재밌어요. 어떤 마이너스 1이라는 거하고 1하고 왔다 갔다 하는 게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3차원하고 조금 다르더라고요. 여기서는 얘네들 관계가 이렇게 지금 바뀐 것도 그 얘가 뒤집혔을 뿐이지 뭐 방향이 바뀌거나 하진 않거든요. 예를 들면 E3가 뭐 이렇게 간다든지 하면은 이건 좀 문제가 되거든요. 디터미넌트가 마이너스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아이고 요게 어떻게 되냐면 우리 이 좌표 체계가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우리 좌표 체계가 E1 곱하기 E2를 하면은 크로스 프로덕트를 하면 E3가 나오게끔 돼 있거든요. 이 설계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오른손으로 E1, E2를 이렇게 감싸지면 엄지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이 E3가 되거든요. 예. 근데 만약에 이게 이 선형 변환을 했더니 E3가 요 밑으로 간다 이렇게 E3가 이 방향으로 가면은 이제 뭔가 방향이 바뀐 거잖아요. 원래는 E1, E3, E1, E2를 크로스 프로덕트 하면 이게 방향이 위로 가야 되는데 이게 만약에 그 선형 변환을 했더니 E3가 이 방향으로 가 있다. 이러면 문제가 되거든요. 근데 이 방향은 문제가 없어요, 여기서는. E1하고 E2. 얘를 크로스 프로덕트 하면 크로스 프로덕트 방향이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방향의 변화는 안 일으켜요. 그리고 이거는 원래
그 공간을 확장시키거나 축소시키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그대로 1인 것 같아요. 여기는. 예. 근데 또 이거 4로 해보고 했더니 또 이건 또 마이너스가 되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예. 이게 좀 재밌었던 거. 선생님 아까 섭섭하게. 이게 그 네. 파이만큼 전부 다 옮겨갔다고 얘기하셨나요? 네네. 그거는 뭐냐면 이거 좀 뭐라고 질문했어요? 아까 이 그 뭐라 해야 될까 이 예. 2에서 F로 옮겨간 게 파이만큼 전부 다 같이 그러니까 옮겨. 이거는 대칭 이동시킨 거잖아요. 얘를 요 선을 기준으로 대칭 이동시켜 가지고 요렇게 보내고 한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거를 얘를 시계 방향이든 시계 반대 방향이든 이렇게 회전시키면 얘를 축으로 해서 요렇게 회전시키면 똑같은 효과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180도 회전시키는 거니까 파이만큼 회전시키는 거죠. 파이만큼 시계 방향으로 해도 되고 시계 반대 방향으로 해도 되고. 근데 이게 요 어떤 직선을 축으로 해서 회전시키는 행렬이 연습 문제에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게 유도 과정이 복잡해서 그런지 어떻게 유도됐는지는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하여튼 그 방식으로 넣어가지고 계산해보면 똑같이 나오기는 해요. 똑같이 나오긴 하니까 이게 뭐 똑같은 효과가 있다는 거죠. 예. 네. 잘 들었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저는 그 로테이션 하는 거, 그 회전하는 거 할 거고요. 그 일단 2디멘전부터 할 거예요. 그래서 로테이션 바이 앵글 세타라고 해서 이제 이 표기 방법이 이제 R 세타를 어우, 위에 이렇게 저기, 첨자로. 네? 여기서 잠깐 쉬었다가 하면 안 될까요? 네네네. 이제 시작할게요. 네. 네. 그래서 로테이션 바이 앵글에 대해서 할 건데 이제 요 알세타라는 것도 이제 2디멘전부터 시작할 거고요. 알세타라는 게 이 나중에 첨자가 위에 가는 거에 대해서는 맨 마지막에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알세타라고 하는 로테이션에 대한 거는 이제 얘도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 되는데 그거를 그림으로 좀 한번 설명을 해보면 이게 그 세타만큼 이제 로테이션을 하는 건데 얘가 지금 V라는 벡터가 있고 얘가 W라는 벡터가 있으면 이게 합을 하면은 여기가 V 더하기 W라는 벡터가 될 거잖아요. 얘를 세타만큼 이제 로테이션을 시키면 이제 R 세타의 W라는 잠깐만요. R 세타의 R 세타의 이제 V 더하기 W라는 요 벡터가 될 거고요. 근데 얘 V라는 거를 로테이션 한 게 얘가 되는 거고, 요거요. 그리고 W라는 것도 로테이션을 하면 요렇게 되는데, 얘네 둘을 더한 게 얘하고 똑같기 때문에 얘가 지금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의 요건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얘를 성립을 하는 거고, 요 스칼라베 했을 때 요 밖으로 스칼라베가 나오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 C배한 벡터가 요렇게 CV라는 벡터가 여기가 있고요. 이 V라는 벡터를 로테이션 하는 게 요 R 세타의 V라는 게 될 것이고 CV라는 걸 로테이션해도 요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 요건도 만족을 하기 때문에 이 로테이션 하는 것도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의 요건을 만족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요 R 세타가 0 벡터가 0으로 가는 것도 이제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을 만족을 하기 때문에 R 세타하고 0 더하기 0이 얘를 성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따로따로 쓸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려면은 얘가 0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또 우리가 아까도 왜 그 스탠다드 매트릭스를 찾아냈었잖아요. 그거를 하기 위해서 요 그림을 한번 보면은 E1이라는 이 스탠다드 베이시스가 있고요. 여기가 E2라는 게 있죠. 얘를 세타만큼 이동을 시킬 거예요. 그러면 우리 세타라만큼 이동을 시키면은 얘도 크기는 1이잖아요. 그러면 여기 정사형 시킨 요 벡터는 이제 코사인 세타만큼이 되는 거고 여기가 이제 사인 세타만큼이 될 거예요. 그러면 R 세타 E1은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가 되는 거예요. 요렇게 로테이션 한 거니까요. 그리고 E2라는 거를
세타만큼 로테이션 한 거는 요 길이만큼이 마이너스 사인 세타가 되고 여기는 아까 똑같이 코사인 세타가 되기 때문에 요 벡터는 마이너스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 E1이라는 거랑 E2라는 거를 로테이션 한 결과가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마이너스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R 세타에 해당하는 스탠다드 매트릭스가 요런 꼴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이제 이그젬플을 한번 풀어보면은요. 요 A번이 이제 스탠다드 매트릭스를 이렇게 찾아라라는 거예요. 근데 4분의 파이 라디안만큼 이 시계 반대 방향인 거죠. 카운터 클락와이즈니까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돈 거니까 지금 4분의 파이면 45도잖아요. 45도만큼 이제 로테이션을 한 거예요. 근데 아까 저희가 스탠다드 매트릭스가 위에처럼 된다라는 거를 봤기 때문에 여기다가 한번 대입을 해볼 거예요. 그럼 코사인 4분의 파이 마이너스 사인 4분의 파이 사인 4분의 파이 코사인 4분의 파이가 되는 거고 4분의 파이가 아까 45도였었잖아요. 그래서 45도는 1대 1대 루트 2를 만족하기 때문에 코사인 4분의 파이는 루트 2분의 1 사인 4분의 파이도 루트 2분의 1이어서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 루트 2분의 1 루트 2분의 1 요런 모양이 스탠다드 매트릭스가 되게 됩니다. 네, B번은 이제 6분의 파이 라디안만큼 시계 방향인 거니까 요렇게 간 거죠. 요 반대 방향으로 X축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가 6분의 파이. 근데 6분의 파이라는 거는 30도잖아요. 그래서 아래 마이너스 6분의 파이로 이제 스탠다드 매트릭스를 한번 만들어 보면은 코사인 마이너스 6분의 파이 마이너스 사인 마이너스 6분의 파이 사인 마이너스 6분의 파이 코사인 마이너스 6분의 파이가 될 거예요. 근데 코사인 그래프는 이렇게 Y축에 대하여 대칭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코사인 마이너스 6분의 파이라는 거는 코사인 6분의 파이하고 똑같게 되죠. 얘가 Y축 대칭이니까. 근데 사인 그래프는 요렇게 생겨서 원점 대칭이에요. 원점 대칭이기 때문에 사인 마이너스 6분의 파이는 마이너스 사인 6분의 파이하고 똑같게 돼요. 그때 왜 우함수, 기함수 해가지고 코사인은 사라지기 때문에 우하고 사라져서 우함수였고 사인은 마이너스가 기어 나와서 기함수 뭐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것 여기서 때문에 마이너스가 튀어나오면은 네. 플러스가 되나요? 그래서 요거 요거 때문에 플러스가 동그라미만, 되는 거죠. 예, 예. 제가 요거 동그라미만 봤을 때는 사인만. 예, 마이너스가 예, 나오고. 예, 예, 알았습니다. 예. 그래서 얘가 코사인 6분의 파이, 요 마이너스 때문에 플러스 사인 6분의 파이, 여기는 마이너스 앞에 붙은 게 없으니까 마이너스 사인 6분의 파이, 여기도 코사인 6분의 파이가 되는 거죠. 근데 6분의 파이는 30도잖아요. 여기가 30도일 때 1대 2대 루트 3이기 때문에 코사인 6분의 파이는 2분의 루트 3이 되죠. 그리고 사인 6분의 파이는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2분의 루트 3 요렇게 스탠다드 매트릭스가 만들어집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네. 이제 그러면 이그젬플 1.4.9에서 이제 벡터를 이제 로테이트 해보는 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 스탠다드 매트릭스를 먼저 만들어 놓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아까 저희가 여기서 구해 놓은 거 갖고 할게요. R4라는 게 지금 요렇게 되어 있는 아이고 얘를 복사 아이고 얘까지 같이 딸려왔네. 일단 요것만 볼게요. 얘만 요거 얘가 지금
R 4분의 파이만큼 라디안만큼 카운터 클락와이즈로 로테이션 했을 때 스탠다드 매트릭스예요. 그러면 지금 V라는 게 1,3이잖아요. 얘를 이제 로테이트 시킨 거는 요 루트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 루트 2분의 1 루트 2분의 1에다가 요게 1,3이니까 1,3이라는 벡터를 이렇게 곱하면 되겠죠. 얘를 곱해보면은 루트 2분의 1 빼기 루트 2분의 3이고 루트 2분의 1 더하기 루트 2분의 3이어서 2분의 3이어서 마이너스 루트 2분의 2 루트 2분의 4 요렇게 될 겁니다. 이 괜찮나요? 그러고 이제 클라와이즈 6분의 파이 한 거는 요것도 여기서 좀 갖고 올게요. 얘가 지금 아이고, 뭔데? 얘가 R 마이너스 6분의 파이만큼에 대한 거니까요. 걔를 지금 W가 루트 3, 3 R 마이너스 6분의 파이에다가 W를 해야 되는데 W가 루트 3분의 3이에요. 루트 3, 3이니까 2분의 루트 3,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2분의 루트 3에 루트 3하고 3를 곱해볼게요. 그러면 앞에 게 2분의 3 더하기 2분의 3, 뒤에 게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더하기 2분의 3 루트 3. 요거를 계산하면은, 여기 자리가 없어서 이쪽으로 갈게요. 3하고 2분의 2 루트 3, 약분하면 루트 3 되겠네요. 그래서 3하고 루트 3으로 로테이션을 하게 됩니다. 네, 답이 맞는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2차원이었을 때는 그 로테이트 한 방향이기 때문에 로테이션을 하는 게 플러스 방향이냐 마이너스 방향이냐 이것만 결정을 하면 되는데 이게 3차원으로 가면은 이제 조금 복잡해지기 시작해요. 로테이션을 할 때 그 어떤 쪽으로 로테이션을 해야 되느냐 이게 좀 결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좀 약속을 좀 먼저 하고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밑에 첨자가 이제 만들어졌어요. 밑에 첨자에 YJ라고 쓰게 되고 위에는 이제 세타만큼 로테이트를 한다는 건데 이 YJ라고 쓰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X에 대해서 X축을 기준으로 해서 돌아가는 거예요. 세타만큼. 그러니까 요 YJ 평면이 이렇게 있었잖아요. 얘를 세타만큼 이렇게 돌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x가 지금 그 영어로는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The x-axis from the theta around the x-axis from the positive y-axis towards the positive z-axis 이런 식으로 영어로는 이렇게 표기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러니까 yz라고 돼 있으면 yz 평면을 로테이트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선생님 여기서 YZ 평면을 X축으로 어떻게 로테이트를 하죠? 그러니까 여기 그림에도 보면은 얘가 이렇게 돌아간다라고 이렇게 그림이 되어 있잖아요. 아, 이 YZ 평면을 요렇게 돌린다라고 이만큼 돌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여기가 YZ일 때는 그렇지만은 이렇게도 가능한 거고 아래 X, Z, 세타 이런 식의 표현도 가능한 거죠. 그 여기 안 써져 있는 Z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XY 평면을 돌린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만약에 네. 그 밑에 YZ가 아니고 ZY라고 쓰면은 그러면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 셈이 되나요? 될까요? ZY 생각을 안 해봤네요.
로테이트 파지티브 투와드 더 파지티브 Z 엑시스. 그러면 파지티브 Z 방향에서 파지티브 Y 방향으로 가니까는 시계 방향일 것 같긴 한데. 그럴 것 같네요. 그 방향이 이렇게 바뀔 것 네. 같아요. 예. ZY로 바뀌면은 이게 이렇게 방향으로 거꾸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YZ로 이렇게 쓰느냐, 됐으니까. YZ로 쓰느냐, ZY로 쓰느냐가 의미가 있다는 얘기죠. 그럴 네. 것 같아요. 예. 저도 정확한 건 아니긴 하는데 여기 써놓은 여기랑 얘네 정의만 둘이 봤을 바뀌어야 되는 때는, 예, 거잖아요. 예, 저 예. Z 여기가 Z가 돼야 되고 여기가 Y가 돼야 네.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똑같은 의미는 아닐 것 같아요. 네. 아까 토머스 모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음, 지금 얘는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고 있는데 R, Z, Y의 세타 이렇게 하면은 이게 거꾸로 이렇게 시계 방향인 거죠.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갈 거. 그러니까 여기서 책에서 나온 게 이게 시계 방향인지 시계 반대 방향인지도 3차원에서는 일률적으로 말하기가 어렵다는 거거든요. 여기서 볼 때는 우리가 시계 반대 그렇죠, 방향으로 그렇죠. 돌아가지만 저 뒤에서 보는 사람은 시계 방향으로 돌아간다고 그래서 여기서 생각하거든요. 파지티브라는 예, 거를 그래서 그냥 여기에 이렇게 둘 다 표현을 하는 써놓은 것 같아요. 게 예. 그러면 R 세타에 마이너스 Y 마이너스 D도 이론상으로 써도 가능한 모양이죠. 가능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근데 그게 의미는 똑같은 거죠. 사실 그냥 그 회전시키는 거니까, 그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했었던 거랑 똑같이 이렇게 스탠다드 매트릭스를 만들어낼 거잖아요. 그때 이제 E1, E2, E3로 이렇게 대입을 해보면은 요런 매트릭스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요 YZ에 대해서 했으니까 YZ에 해당하는 요 부분에 저희가 이 2차원에서 했었던 로테이트 하는 그 매트릭스가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는 X는 그대로인 거잖아요, 사실. X는 E1이라는 이 스탠다드 베이시스인데 X축에 해당하는 이 베이시스는 그대로잖아요. 로테이트 시켜도 똑같잖아요. 그래서 똑같다는 의미에서 여기가 1이 되는 거고 YZ에 대한 것만 이렇게 로테이트가 되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해당하는 것만 아까 로테이션 되는 그 매트릭스가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요것도 이제 ZX라고 되어 있는 얘는 이제 X하고 Z에 해당하는 부분만 이렇게 바뀌는 거고요. Y에 있는 거는 가운데가 1이 되는 거고, 이제 XY라고 하면은 요 부분만 로테이션 되는 그 매트릭스가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그젬플인데요. V라는 이 매트릭스를 around the z-axis. 근데 사실 제가 이 부분을 한글로는 어떻게 얘기를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영어로만 써져 있어가지고 한글로는 뭐라고 이거를 번역을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거든요. 네, around the z-axis by an angle of theta in the direction from the positive axis to the positive y-axis. 결국은 요거 구하라는 거잖아요. r, x, y 3분의 2파이. 그럼 아까 요거잖아요. 여기에다가 이제 3분의 2파이를 대입을 하는 거예요. 대입을 하면은 이제 스탠다드 매트릭스가 이렇게 나왔고요. 이제 저기 3분의 2파이라는 게 코사인이어가지고 그냥 제가 끄적끄적 된 거고요. 그래서 여기다가 계산을 해보면 요런 매트릭스가 나오게 됩니다. 그림으로 보면은 지금 V라는 벡터가 요 부분이었는데 요 Z라는 방향으로 이렇게 로테이트를 시켜서 요 부분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마지막에 로테이션 하는 노테이션이 왜 위에다가 쓰면 저희가 지수 같잖아요. 지수라던가 아니면 몇 제곱했다 뭐 이런 곱하는 것처럼 생각이 되는데 이 카운터 클락와이즈 1 라디안만큼 1라디안만큼 한 게 이 R인 거예요. 그러니까 1이니까 코사인 1, 마이너스 사인 1, 사인 1, 코사인 1이겠죠. 근데 만약에 3분의 파이 라디안이라 그러면 1도가 3분의 파이만큼씩 같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잖아요. 1씩 해가지고 30도라고 생각하면은 30 라디안이다 그러면
1, 1, 1, 1 해가지고 30번을 하면은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계속 로테이션 시키는 거기 때문에 얘를 30번 곱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분의 파이라 그러면 3분의 파이만큼 곱하면 된다라는 표시이기 때문에 위에 지수 형태로 세타가 위쪽에 이렇게 배치가 된 그런 노테이션을 쓴다라는 이야기가 리마크에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선생님 그 코사인 1에 뭐 30제곱 이런 식으로 생각하라는 건가요? 그러니까 코사인 하나만 그런 거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얘를 그러니까 뭐라고 생각? 그러니까 아까 우리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일 때 R에 V 세타 더하기 뭐라고 해야 될까요? 잠깐만요. R에 딴 거다. 그거 아니고요. 그러니까 뭐로 설명을 해야 되나? 아래, 그러니까 아래, 이게 1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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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30 라디안이다 그러면 1도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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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번을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30번을 곱한다의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매트릭스 자체를 30번을 곱해준다라는 뜻인 거예요. 아, 매트릭스를 매트릭스 곱으로, 매트릭스 곱으로. 네, 고맙습니다. 여기서 코사인 1이라는 1이 라디언이요. 이건 1 라디안인 라디안. 거죠. 예. 매트릭스의 곱인 거네요. 네, 매트릭스를 곱하는 걸로.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났나요?